저는 강남구 보건소 질병관리과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용어가 병원이나 이런 지역사회 보건소 용어라서 좀 힘드실 텐데 질병관리과라고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재택이나 이렇게 역학조사하고 그런 과예요. 거기에 예방팀도 있고 대응팀도 있고 이제 저희 팀은 만성질환 관리팀이라고 해서 심뇌, 심장, 뇌, 심내혈관 예방 관리 사업에 고혈압, 당뇨 교육 실무자고요. 또 세곡동 저희가 건강증진센터가 수서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또 세곡동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건강증진센터는 제가 한 8년 실무자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도 세곡동에 화요일에 세곡동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여러분 텔레비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혈압하고 혈당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4가지 하고 체성분이라고 해서 근육량이랑 체지방량 무료로 검사해주는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또 저희 그 교부장님이 사실 예정에 없는 거였는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해서 이렇게 특강으로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나 TV에 항상 틀면 나오는 게 고혈압에 대한 거, 당뇨에 대한 거, 콜레스테롤에 대한 거 지겹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혈압 교육 있습니다. 당뇨 교육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다 알아요. 그래요. 다 알아요. 그거 괜찮아요. 저 병원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상 실제로 아는 것 같은데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다 좋을 것 같지만 우리 강남구가 큰 병원이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관리 지수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잘 했나 안 했나 그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혈압 인지율, 당신 고혈압 수치 얼마예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본 인지율은 작년에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거기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뇨도 요즘 젊은 사람들 먹방이니 흑당 라떼니 이렇게 그 인공감미료니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이라는 거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기 때문에 이 낭비를 줄이려고 미리미리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혈압약 드시는 분 있으시죠? 많으시죠? 그리고 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먹어요. 특히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높아도 너무나 응급실에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공포처럼 약 먹어야 되겠다. 무조건 콜레스테롤 조금만 높아도 약 먹고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약 먹으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약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심지어 본인이 의사분도 아닌데 약 조절을 마음대로 하시고 낮으면 이제 안 먹어야지 하고 그게 초콜릿인 줄 아시고 또 옆에 위한다고 그래 이거 내 약 먹어봐 나 혈압 낮아졌어 이렇게 약을 나눠 두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질상으로 실무를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절대로 약은 나눠주셔서는 안 돼요. 그 살인행위거든요. 심지어 소화제까지도요. 어떤 케이스 보면 자기가 속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소화제를 어느 병원에 가서 받았더니 너무 잘 낫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근데 옆에 친구가 소화가 안 된대요. 내 약 먹어라. 약을 줬는데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약을 알고 계시고 꼭
이 강의를 들으시면 다른 거는 몰라도 내 혈압의 수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가 약을 먹으면 어떤 약을 먹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건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부작용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약을 먹는 게 어떻게 해서 약을 먹는다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선생님 고지혈증 약 어떤 계통 약 드시나요? 스타틴 계통 약 드시나요? 부작용이 뭐냐요? 몰라요. 심지어 약 뒤에가 약봉지 뒤에가 부작용이랑 다 적어졌거든요. 안 읽어요. 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꼭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고혈압의 질환 30분, 영양 30분, 운동 30분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은 여러분들이 여기 책도 저희가 나눠드렸잖아요. 여기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혈압이 뭔지, 왜 혈압이 높으면 그거를 병이라고 해서 약을 먹는지 아주 기본적인 거를 아셔야 다른 것도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혈압이 무엇인지, 혈압이 높으면 왜 병인지, 증상은 어떤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여러분 혈압이 뭘까요? 혈압 뭔지 아세요? 혈압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동맥 있죠. 동맥의 압력이 높은 거를 동맥의 압력이 혈압인데, 그러니까 혈액의 정맥에도 압력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피가 거꾸로 안 흐르거든요. 압력이 있는데 특히 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동맥하고 관련돼 있어요. 뭐라고요? 동맥. 동맥의 혈압이, 그러니까 동맥의 압력이 높은 거를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는 순환기라고 있거든요. 순환기. 여러분 심장 안 좋거나 혈압약 받으실 때 종합병원에 가면 어디 가세요? 내과 가시세요? 아니죠? 순환기 내과를 가셔요. 심장이 안 좋으면. 순환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장기가 있잖아요. 모든 장기에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에다가 영양분이나 산소를 운반해 주는데 이 세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운반해 주는 이 시스템을 순환기라고 해요. 그 순환기인데 저기 이제 앞에 보시면 우리가 가벼운 예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어떤 택배나 물자를 날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이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에 물건을 우리가 지금 실어가지고 날리면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이 하행선, 물건을 가득 싣고 내려가는 하행선을 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물건을 나르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산소나 영양분을 받겠죠. 그 가정 집을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에다가 영양분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택배 안 받으신 분들 몇 개 가지고 조금 뭐 가득 실어서는 아니지만 빈 차나 아니면 조금 뭐 물건 안 받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가득 가지고 집으로 날라주는 동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여러분 수도물 있잖아요. 수도면 뭐가 있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 있죠. 상수도가 동맥이, 하수도는 정맥. 그러면 여러분 하수도가 막혀봐요. 싱크대가 넘쳐 흐르거나 변기가 넘쳐 흘러서 오물이 가득 차겠죠. 그러면 굉장히 귀찮죠. 뭐 막 더럽고 이걸 치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막힌다고 하수도 막히면 여러분 죽어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상수도는 펌프가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상수도에서 물을 보내주잖아요. 물이 끊기면 물 못 마시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동맥이 중요하다. 이 동맥이 받는 압력, 그게 압력이 높아서 생긴 게 고혈압이다. 그럼 고혈압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는. 그러면 동맥벽에 부딪히는 압력이 고혈압인데 여러분 혈압 정상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20, 80, 120에 80. 그러면 120이 뭐냐? 수축. 심장이 짰다 폈다 짰다 폈다 하잖아요.
짤 때 120, 펼 때 80인데 짤 때는 뭐냐면 이 심장이 피를 각 세포에 영양분을 내주게 쫙 짤 때 동맥벽에 부딪히는 압력이에요. 펼 때 동맥벽에 부딪히는 압력이 80, 120에 80, 120에 80 이게 정상 혈압이거든요. 그러면 120에 80, 그럼 그냥 120에 80이야. 이거보다 높으면 고혈압이야. 왜 근데 120에 80보다 더 높은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할까? 이 혈압이 얼마나 위중할까?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수술하잖아요. 의사가 잘못해서 동맥을 툭 건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가 천장을 튀어요. 그때 상태가 120에 80이에요. 그 정도로 동맥의 위력이 센데 그거를 160, 170까지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위험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맥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그렇게 큰 힘을 가해도 심장마비가 안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 증상도 모르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혈압 굉장히 높습니다. 치료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동맥이 중요한데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사무라이 뭐 이런 데 칼싸움 나보면 거의 폭포처럼 흐르죠. 그 정도로 동맥의 위력이 중요해요. 그럼 정맥은 어떠냐? 아까 빈 그 물자를 가지고 나는 상행선 정맥은 어떠냐? 정맥은 보통 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중심 정맥이나 경정맥은 정상 수치가 3에서 8이에요. 기껏 해봤자 10. 120에 80하고 10하고 대적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동맥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포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큰 스트레스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희가 왜 나와서 이렇게 고혈압 하냐면 고혈압의 증상이 있을까요? 고혈압의 증상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고혈압 증상 나셔가지고 혈압약 받으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뭐 보통 이러잖아요. 여러분 혈압은요 내가 증상을 느끼면 그 사람은 땡큐인 거예요. 다 증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검사해봤더니 계속적으로 높거나 뭐 어느 검진을 했더니 선생님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봤더니 혈압이 높고요. 텔레비에서 이거 뒷목 잡는 거는 그냥 특이하게 나온 거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뭐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성기능 장애도 있고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을 다 느끼시는 거는 행운이고 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엄청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픈다고 병원 여러분 가셔서 내가 혈압인가 보다 하고 바로 병원 가시잖아요. 안 가시고 견디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사실 증상이 없이 발견된 경우가 훨씬 많고 괜찮다 하면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생겨요. 동맥 그 탄력이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 왜 가족력 있으신 분 있으시죠? 부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더라. 그러면 아마 그 가족력은 동맥 그 벽이 얇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혈압이 낮더래 조금 더 뭐 160밖에 안 되는데도 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70이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로서 당신 동맥벽 두꺼워요. 괜찮아요. 당신 동맥벽 얇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못해요. 해봤자 경동맥 그 초음파로 여기 조금 뭐 꼈는지 안 꼈는지 안다거나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피 검사를 해서 안다거나 그러지 막 스캔해서 여러분 혈압 있으시니까 혈압약 드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사실상으로 젊은 사람들도 일하다가 원래 혈압이 높으셨는데 일하다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게 이런 증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주 재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혈압 잴 때 여러분 어떻게 재나요? 이제 혈압 재실 때
혈압 재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혈압이 뭔지 알았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모르셨어요. 동맥벽에 부딪히는 압력이다. 정상 수치는 얼마라고요? 120에 80이다. 근데 120에 80이 정상인데 얼마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해가지고 진단을 할까요? 여기 보면 140에 90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 내가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140에 100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식이 조절하고 운동해보세요 이런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140에 90이 아니고 140에 85인데 나한테 혈압약을 주지 의사 선생님 엉터리야 그러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환자에 따라 다 다르고요. 이 사람이 당뇨약을 먹는지 콜레스테롤 약을 고지혈증 약을 먹는지 집안에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치료나 그 수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혈압 괜찮다고 약을 끊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요. 내가 혈압약을 끊었는데요. 그러면 혼나시더라도 반드시 얘기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혈압약의 농도와 본인이 생각하는 혈압약의 농도를 조율하셔야 되고요. 140에 90이 고혈압 판단 기준인데 왜 140에 90을 고혈압 판단 기준이라고 했냐면요. 160에 100일 때, 그러니까 140에 90이 아니라 200에 100, 160에 100일 때 혈압약을 처방을 해서 먹여봤어요. 미국에서 먹여봤더니 이 사람들이 혈압은 조금 떨어지는데 의도했던 것처럼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합병증이 생겨서 실제로 심장마비가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약을 먹는 거는 고혈압을 치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고혈압에 관계된 합병증을 예방하려고 약을 먹거든요. 근데 140에 90대의 사람들을 미리 약을 먹여놨더니 합병증이 없더라. 그래서 140에 90 이상이면 약을 먹는 거예요. 참고 참았다가 어느 날 빈목해서 180, 200에서 약을 드신 분들은 합병증에 좀 더 노출될 확률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압을 자주 측정해야 된다. 혈압은 보통 약 드신 분들은 아침 화장실 갔다가 식사하시기 전에 약 드시기 전에 혈압을 재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두세 시까지 활동할 때는 심하게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떨어져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재보고 내가 저녁에 혈압 엄청 좋아. 그리고 약을 안 드신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 잴 때는 어떻게 재냐. 대부분 병원에 가면 혈압 재는 구멍이 어느 쪽에 뚫려 있어요? 오른쪽 뚫려 있죠. 왜 오른쪽일까요? 심장하고 심장이 어디 있는데요? 왼쪽에 있죠. 그럼 왼쪽으로 해야 될 텐데 왜 오른쪽으로 할까요? 이제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왼쪽에 쟀을 때가 심장에 가까운 쪽을 쟀을 때도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왼쪽 오른쪽을 다 재보시고 그러니까 다 재보시고 더 높은 쪽을 내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심장에서 먼저 오른쪽을 했을 때 혈압이 조금 왼쪽보다 높게 나오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잴 때 모르시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쟀는지 왼쪽으로 쟀는지 알 수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재실 때는 반드시 이 심장 높이랑 똑같이 하셔서 어떤 사람은 바닥에다가 혈압계를 놓고 앉아서 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식탁이나 책상 위에 혈압계를 놓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세 군데가 닿아야 돼요. 의자에 등이 닿아야 되고요. 바닥에 다리가 닿아야 되고 손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손을 어떤 사람들은 손목에다가 이렇게 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큰 동맥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이쪽을 감싸가지고 손가락 한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재시면 되고요. 맥박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나이 드시다 보면
이제 심장의 탄력이 근육이 탄력이 없어지고 기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맥박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떨어지신 분, 40회 미만 그런 분들도 몰라요. 그냥 숨이 차나 그냥 시장만 갔는데도 숨이 차이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리 다쳐서 가봤더니 선생님은 지금 이 다리 때문에 지금 가실 게 아니라 빨리 응급실 가셔서 심박동기를 다시든지 하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맥박이 보통 막 50회 굉장히 늦게 뛰거든요. 보통 6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인데 굉장히 그런 사람 엄청 튼튼해서 이렇게 천천히 뛰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아주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 새도 굉장히 빨리 뛰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혈압을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합병증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약 여러분 끊으실 수 있어요? 고혈압 약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는데 세 가지가 저울처럼 동반이 돼야 돼요. 약물 치료하고 식생활, 나중에 있다가 식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 강사님이 강의를 할 거지만 식생활하고 운동하고 세 개가 똑같이 돼야 돼요. 나 약만 먹을래 그러면 운동하고 식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약 용량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약 용량이 늘어나면 간이나 콩팥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약을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목표는 뭐냐면 이 용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동맥벽이나 그런 탄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굳어서 심장의 죽상경화 동맥 심근경색증 여러분 아시죠? 하고 쓰러지시는 거 막 식은땀 나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그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 용량을 앞으로는 점점 줄이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은 그대로 꾸준히 잘 복용하시고 영양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난 약 안 먹을 거야. 운동 미친 듯이 하고 영양 엄청 막 나트륨 제거하고 나트륨 안 먹고 싱겁게 먹고 야채만 먹고 그러면은 관리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직업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하루 종일 영양 선생님보다 더 철저하게 영양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그러면 이 고혈압 약물 복용하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요. 처음에 제일 먼저가 비만 예방하는 거예요. 비만. 왜 그러냐면 비만하면 왜 혈압이 높아지냐면요. 뚱뚱해지면 혈액량이랑 혈관이 늘어나요. 그러면 피양이 많아지겠죠. 그 많은 약이 동맥을 더 많이 치겠죠. 혈액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 담배 이게 잘 안 움직여지는데 담배 피우셔도 혈압 당연히 아시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카페인, 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커피 먹는 거는 아메리카노 뭐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는 괜찮으세요. 근데 이게 자율신경계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카페인도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나트륨. 이따 영양선생님 나트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짜게 먹는 거예요. 근데 짜게 먹는 거는 나이 들수록 이 혀의 미래라는 데가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잘 몰라요. 그리고 맛이 없어요. 계속 외식을 하다 보니 점점점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하면 싱겁게 먹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할 거는 나트륨 그 짠 게 들어가면 이 나트륨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심장으로 물을 끌어들이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부어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혈액량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싱겁게 드셔야 되고, 싱겁게 드시려면 어떻게 드셔야 될까? 보통 나트륨을 빼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게 칼륨이거든요. 칼륨 하는데, 이 칼륨이 많이 든 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오렌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야채라서 맨날 야채 먹어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야채 먹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또 요즘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막 스트레스 쌓이면 막 먹어요. 단 거, 달달한 거, 초콜릿. 그 스트레스 풀려요. 그러면 건강에는 안 좋아요.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괴로운 일이 싹 잊어지고, 그것도 건강에 안 좋죠.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너무 많으면. 그 다음에 담배를 많이 피워요. 뭘 폭식을 해요. 다 비만. 다 안 좋은 거예요. 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이 교육을 들은 후에는 자기만의 방법을 한 가지씩 가져가세요. 저는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는 영상 이런 걸 들어라, 좋은 말씀을 들어라, 안 들어와요. 저는 그냥 걸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걷는 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영화를 본다거나,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을 보신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거나,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잘 모르셔요. 생각보다. 그래서 큰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한 가지 정도는 내 방법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도 혈압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조금 높아도 무조건 혈압약을 주셔요. 왜냐하면 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신 분들은 다 혈관, 톱니바퀴처럼 다 물려 있어요. 피떡같이 완전히 그 기름기가 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막히거나 터지겠죠. 우리 그 동맥은 수도 파이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낡아서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거든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여기 시간이, 이상지질혈증 여러분 콜레스테롤 궁금하시죠? 혹시 콜레스테롤 약 드신 분들 있으시죠? 많이 드시죠?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지방 중에는 중성지방이라는, 지방산과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몸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몸에 좋아요. 세포막도 형성하고 성호르몬 있죠? 성호르몬도 생성하는 게 되고 담즙도 생성하고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너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너무 낮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콜레스테롤 하면 기름이라고 생각하셔서 고기도 안 먹는데 저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하잖아요. 원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80%가 만들어져요. 나머지 20%는 내가 운동하고 영양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밥, 탄수화물. 밥, 떡, 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라면, 국수.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드셔서 그게 에너지로 안 쓰이면 지방 형태로 포도당이 바뀌어서 복부에 뿌려버리거나 혈관에 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있어요.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게 아마 160, 170 넘으신 분들은 약을 드실 거예요. 근데 이 LDL 콜레스테롤은 알갱이가 굉장히 작아요. 로우 덴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해서 혈관을 뚫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고, 정상은 100 미만이고, 그러니까 약 드신 분들은 100 미만이고 약 안 드신 분들은 130 미만 정도.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하잖아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40 이상이고 여자는 50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성지방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나쁘게 변해가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 트랜스지방, 우리 트랜스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복부둘레, 배둘레, 배를 벽부 비만을 일으키는 게 중성지방. 이거는 보통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높거든요. 아, 이건 중성지방 높아도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기도 매 주마다 국수 드시나요? 국수 드시죠? 안 먹을 수 없죠. 너무 맛있죠. 국물까지 다 드셔야죠. 근데 국물은 조금 줄여주시고요. 안 드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수 드신 날은 좀 한두 젓가락 좀 안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조금 주세요 라고 더 부족하신 분들은 더 드셔도 좀 양을 좀 적게 드시고 그날은 야채를 좀 오후에는 고기나 뭐 다른 똑같은 지방이나 이런 거 또 떡 오후에 가서 또 밥맛 없어 그러고 뭐 떡이나 빵으로 때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야채를 아까 칼륨 야채 많이 먹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날은 좀 야채를 일부러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커피 같은 것도 2잔 이하는 드시지 마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커피가 굉장히 뭐 항암물질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어요. 커피가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또 갱년기 지나신 분들은 잠도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도 조금만 줄여주시고 영양적인 부분은 영양 선생님이 커피 왜 안 드셔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얘기할 거고요. 저기 보시면 뭐 심근경색도 되고 합병증이 여러 가지로 뇌졸중도 생기고 여기 보면 콩팥이 나쁘면 다리 저렇게 붓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망막증, 그 혈압이 굉장히 높으면 저렇게 저기 보시면 강아지가 시커멓게 보이시죠? 저렇게 되면 시커멓게 되거나 아예 막처럼 까맣게 되면 빨리 응급실 가셔야 돼요. 망막 열공일 수도 있어요. 망막 그 파열이 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옛날에는 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응급실 빨리 가서 수술이 빨리 되면은 그래도 위험한 경우는 있겠지만 저렇게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물 치료랑 식이 조절이랑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혈압약 드실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혈압약 여러분 아침에 드시나요? 저녁에 드시나요? 아침에 드시는 분도 있고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응급실에 올 때는 제일 많이 오시는 게 밤에 많이 오신대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는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밤에도 높으면 그거는 뭔가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혈압약을 깜빡 잊고 오늘 이렇게 뭐 강의가 있어서 봤어. 근데 내가 혈압약을 까먹었어요. 근데 점심때 보니까 점심때까지 몰랐는데 한 3시 정도에 내가 혈압약을 안 먹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혈압약 어떻게 해야 돼요?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약이 있으면 그럼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되고요. 근데 약을 안 가지고 왔어요. 혈압약을. 근데 저녁 약속이 있어. 너무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어요. 저녁 약속 다 하시고 한 집에 갔더니 9시 됐어요. 혈압약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안 먹어야지. 드셔야 된다고요? 안 먹어야지. 안 드셔야 돼요. 안 먹어야지. 아셨죠? 안 드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 9시나 10시에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밤에는 떨어져서 아침에 약을 또 드시죠. 그러면 10시에 약 먹고 아침에 약을 먹으면 24시간 만에 한 번씩 먹는데 몇 시간 만에 먹는 거예요. 그럼 약 효과가 배로 나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안 드시고 그 다음 놀라지 마시고 혈압약 한 번 안 드셨다고 해서 뭐가 갑자기 막 심장이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착각하신 분들은 내가 혈압약을 한 달이나 안 먹었는데 실제로 저한테 와요. 선생님 저 2달 안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혈압
정상이에요. 제가 봤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분이 64세였는데 엄청 운동 열심히 하는 여자분이셨는데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몰라요. 그래서 혈압을 재보셔야 되고 하루 정도 뭐 한 달 정도 안 드셔도 혈압약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다고 해서 안 먹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약물 복용할 때 약을 줄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제재를 바꾸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혹시 병원에서 선생님 혈압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 제일 약한 걸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선생님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약물을 좀 바꿔볼까요? 하고 다른 약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갔다 오시면 혈압을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열심히 재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약물을 먹고 잘 적응을 하나 열심히 재보셔야 돼요. 오히려 더. 그래야지 그 자기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이 혈압을 어떻게 조절하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안 들어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해놓고 의사 선생님은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세게 줬는데도 계속 세다고 본인은 밥만 먹었어.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내가 이렇게 세게 줬는데도 혈압이 별로 안 떨어지네. 혈압약을 더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오신 분 화요일날 제가 검진하신 분인데 혈압약을 콜레스테롤 약을 마음대로 조절하셔요. 여기 제가 와서 저한테 검사를 해서 결과가 괜찮으면 6개월마다 오시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또 안 오셔요. 1년이 지나도 안 오시면 저희는 아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원하시는 사람들 많은데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굶고 오셨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금식하시는 게 굉장히 고통이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해드리거든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이 300이 넘고 LDL 아까 제가 정상이 130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220이 나왔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검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조절하고 나중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내가 분명히 약을 조절을 해줬는데 이 정도야? 약 제재를 바꾸든지 약을 다른 거를 추가해야 되겠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약만 쌓여요. 요약도 있고 요약도 있고 요약도 있고 다 쌓여요 약이. 그리고 의사 선생님 계속 처방해주고 그러면 돈 낭비고 내가 무슨 주치의도 아니고 뭐 있을 때 이거 먹고 이러면 안 되세요 여러분. 혼나더라도 선생님 사실은 제가 좀 끊어볼까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반드시 본인한테 맞는 그 약물을 찾아야 되고요. 또 약물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약물을 끊었어요. 어떤 경우 끊냐면은 비만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혈압의 원인이 나이도 있고 비만도 있고 뭐 담배 피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비만하신 분들이 체중 조절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면은 조금 높았던 혈압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안 올라갈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강제로 막 몇 번 잠을 못 자고 뭐 근무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졌는데 평상시에 자기 혈압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냥 갔는데 혈압이 높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 드시죠. 그래서 혈압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느 날 너무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재보면 100에 뭐 70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혈압을 딱 끊는 게 아니라 반반 테이퍼링 한다고 병원에서 그러거든요. 조금 끊어서 괜찮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주시거나 거기 그렇게 줄여도 낮게 나온다. 그러면 끊으신 분도 있고요. 나이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끊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데도 안 나가시는 분들. 그냥 하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절대 앉아. 밥만 먹고 방 안에 있고 밥만 먹고 방 안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혈압약은 치료가 아니라
이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이 높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합병증 때문에 뇌가 터지거나 막히거나 심근경색이 걸리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드시는 거에다가 너무 막 안 드시려고 어떤 분들은 막 약 먹으면 안 좋대.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하고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혈압약을 안 먹기 위해서 막 운동 5시간 하고 너무나 마르셔가지고 그런 분들 실제로 봤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혈압약이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워낙 연구가 많이 돼서 부작용도 많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잘 하시되 약물 복용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량이 관리, 약만 먹으면 다른 거 막 마음대로 드시고 운동 안 하면 약 용량이 늘어나요. 나이 드시면. 그래서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다른 건 없고도 혈압이 어떤 분들 보면 선생님 저는 혈압 잴 때마다 이게 혈압이 들쑥날쑥해요. 아 이거 엉터리 아니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또 심지어 재주는 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전자식 혈압기 있죠? 그게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어떤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시뮬레이션 하는데 혈압이 평상시에 제가 좀 낮아요. 뭐 100에 60, 90에 막 요 정도인데 그때는 140에 90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달라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경로당에 교육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점심에 너무 맛있는 거를 잔뜩 드시고 또 어디에서 선물 들어왔던 바카스 하나 다 드시고 프린커피 다 드시고 제가 아까 많이 드시면 카페인이 바카스도 굉장히 카페인이 들어서 혈압이 거의 180, 160 다 그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건 정상이다. 근데 계속적으로 혈압을 재봤을 때 계속적으로 내가 높다. 그러면 반드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거나 그렇게 하고 혈압 잴 때 다리 꼬고 한다든지 감기약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혈압 올라가요. 열 있을 때도 올라가요. 정확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막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자주 재봐야 된다. 그리고 식사하고 혈압 재고 운동하고 혈압 재고 커피 마시고 혈압 재고 담배 피고 혈압 재고 술 마시고 혈압 재는 거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 좀 고려하셔가지고 혈압을 재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서없이 원래는 강의 자료를 다 해왔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두서없이 강의를 했고요. 책에 보면 맨 끝에 뇌졸중이랑 이 심근경색 거기에 대한 문구가 나와요. 근데 보통 가슴이 막 갑자기 뻔하게 아프고 막 식은땀이 난다. 그러면 그냥 진통제 먹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반드시 119에 가셔서 그래 검사해서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잠재적으로 내가 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인을 꼭 알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마비되거나 뇌출혈이 오면 뭐 안면만 마비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 친척 같은 분은 멀쩡하다가 그냥 어깨가 계속 아프시고 좀 힘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결국은 뇌경색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인이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옛날에 웃음 치료도 있었잖아요. 뇌가 가장 좀 바보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하하하하 일부러 소리를 내서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 이 폐가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폐 근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심장의 근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웃는 게 굉장히 좋은데
소리내서 하하하 웃으면 다들 저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다 이해해 줄 테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끝을 내면서 박수 치면서 한 번 다 웃어봅시다. 소리내서